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시흥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평소 썰TV 사연을 종종 듣곤 하는데 얼마 전 이혼한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연 보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는 이제 반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인간은 본인 엄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귀하면 다른 사람의 엄마도 귀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찌나 이기적인지 본인 가족이나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라고나 할까요?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 전에는 다 해줄 것처럼 굴고 잘 보이더니 결혼하면 땡입니다. 그제야 본색들 드러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뒷전이고 시모만 죽어라 챙기는 남편에게 서운했습니다. 아니 미워 죽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길래 그냥 확 이혼해버렸어요. 그런 인간을 평생 남편으로 두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혼하고 나서는 너무 좋고 그저 평화롭기만 합니다. 저도 그 인간처럼 저만 생각하면 사니까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 누구보다 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인간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애정하는 썰TV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그 인간이 만난 시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엄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인간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 노력했던 거죠. 어떻게든 저를 소개받고자 엄마한테 더 아들처럼 살갑게 군 것 같아요.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셨어요. 손맛이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시내 쪽이 아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장사가 잘 될까 걱정되시겠지만 전혀요.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맛집이라고나 할까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손도 크셔서 서비스를 팍팍 챙겨주셨거든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오면 우리 딸 생각난다고 더 챙겨주시곤 하셨대요. 사람은 밥심이다.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잘한다면서요. 워낙 정도 많고 착하신 분이라 단골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엄마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조금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시모가 진짜 음식을 지지리도 못합니다. 제가 발로 하는 게 더 맛있을 정도라니까요. 대체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손만 댔다 하면 지옥에서 온 음식을 만들어대는데 아무리 제 엄마가 한 음식이라고 해도 남편 역시 먹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손맛 좋은 엄마의 음식을 맛본 뒤로 단골 손님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연애 때는 시모 음식 솜씨가 영 꽝이라고 해서 대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러나 싶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시모의 음식을 딱 먹어봤는데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엄마 음식을 사랑하는지 알겠더군요. 아무튼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은 평범한 백반집 같은 거였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한식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날마다 반찬도 조금씩 바뀌고 제철 재료를 이용하여 요리하다 보니까 남편은 거의 매일매일 엄마 가게에 점심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골 손님으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게 됐고 정 많은 엄마는 그런 남편을 더욱 잘 챙겨주셨대요. 서비스는 기본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개 더 만들어서 반찬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죠. 처음에는 아무리 단골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남편을 사위로 점 찍어두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잘 챙겨주셨던 거죠. 보니까 밥도 복스럽게 잘 먹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업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능력 좋고 집안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여자친구도 없다고 하니까 저랑 이어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남편은 엄마를 이모라고 부르며 둘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자신의 딸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제 사진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웃긴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실물로 본 것도 아닌데 제 사진이 엄청 좋아하면서 마음에 쏙 든다고 했답니다. 제가 본인의 이상형이라나 뭐라나. 이모한테 이렇게 미인인 딸이 있었냐면서 진작 소개해주지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했대요. 엄마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나중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 그때 한번 이야기 나눠보라고 하셨대요. 이때부터 저는 한동안 엄마에게 들들 볶였습니다. 제가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날 가끔씩 가게에 나가서 엄마 일을 도와드리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평일 내내 일하고 야근에 시달리다 보면 주말은 진짜 꿀맛과도 같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어요? 쉬는 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이불과 한 몸이 되는 거. 저는 이런 삶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뒹굴뒹굴하며 쉬고 싶은데 엄마가 와서 일 좀 도와달라며 재촉하셨어요. 아니, 전에는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됐다면서 한사코 말리셨거든요.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다가 주말에 잠깐 쉬는 건데 뭘 나오냐면서 그냥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일 안 도와주냐면서 가게에 좀 나오라고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는 나 간다고 해도 쉬라고 난리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주말이라 주변 직장이 다 쉴 텐데 바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때문에 이러시나 의아스러웠습니다. 하도 나오라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엄마를 따라 가게로 갔어요. 엄마, 뭐부터 도와주면 돼? 내가 청소부터 할까? 아유, 청소는 됐고 너 그냥 여기 앉아서 이거나 손질해. 이건 엄마가 해도 되잖아. 모처럼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더 힘든 거 해야지. 엄마가 여기 편하게 앉아서 손질하셔. 나는 주방이랑 이쪽 정리하고 청소 좀 할게. 아유, 글쎄 괜찮다니까. 청소는 엄마가 다 해서 깨끗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잠자코 앉아서 재료 손질만 해줘. 알았지? 카운터 봐줘도 좋고. 엄마의 반응이 참 이상했습니다. 계속 가게 일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뭐 힘든 일 부탁하시려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홀에 앉아서 재료 손질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게 나오라고 부탁하시더니 겨우 재료 손질이나 시키시는 건가 의아스러웠습니다. 일어나서 주방이랑 홀이랑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그냥 앉아서 재료 손질이나 하라면서 말리셨어요. 그렇게 주말에 한 번씩은 엄마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드렸고 그때마다 홀에 앉아 재료 손질을 하거나 카운터를 보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남편에게 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주말에도 가게에 찾아와서 식사를 했고 제 눈에도 익을 정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한테 말도 걸고 가볍게 몇 마디 나누게 됐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 손맛이 좋다며
주말에도 와주는 단골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한테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시던 엄마가 크게 화상을 입게 되셨는데 홀에서 식사하던 남편이 막 나서서 응급처치를 해줬답니다. 음식하면서 자잘하게 다친 적은 있으셨지만 크게 화상 입을 정도로 크게 다치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많이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화상 입은 곳은 아픈데 손님들이 있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던 중 남편이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들어와서는 화상 입은 상태를 보고 얼음물에 담가놓게 했대요. 그리고 근처 약국에 들러 응급처치할 수 있는 용품을 사고 본인 차로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얼른 문을 닫고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됐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엄마 팔에 화상이 심하게 올라와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주방에서 조리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팔팔 끓던 물이 엎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서서 도와줬다는 것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 대신 엄마를 도와준 남편에게 무척이나 고맙더군요. 엄마의 발은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고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엄마에게 그분 번호를 받게 되었고 전화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더니 언제 저랑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본인은 그거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며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죠. 아마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였을 거예요. 공식적인 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저 역시 남편에게 마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마음을 키워나갔고 나중에 정식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내내 남편은 저희 엄마 가게에 자주 찾아와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는 너무도 좋아하셨고요. 왜 딸도 좋지만 아들도 아들만의 듬직한 매력이 있잖아요. 엄마도 아들을 갖고 싶으셨는지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언제 결혼하냐면서 서로 나이 차는데 미루지 말고 서둘러 결혼하라며 부추기셨죠. 그 말에 남편은 쑥스러운 듯 머리만 극적거렸고요. 뭐 서로 딱 결혼하기 좋을 나이고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미룰 게 뭐 있냐는 말씀이셨어요. 이때 저희가 만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였거든요. 한 사람과 사계절을 다 경험했다면 결혼하기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든든하고 사람 좋은데 얼른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 꾸리고 살면 좋지 않냐고 하셨죠.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말씀처럼 어차피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사이인데 미룰 게 뭐 있나 싶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연애 기간 조금 더 갖고 식 올리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대출 없이 식 올리고 신혼집도 마련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열심히 장사한 돈 저를 위해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엄마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엄마 쓸 돈 충분하다면서 남편을 통해 큰 돈을 전해주셨습니다. 나 결혼할 때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도와주신 만큼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게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을 정말 좋게 봐서 결혼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엄마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1등 신랑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주변에서는 시집 한번 잘 간다며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싹 바뀌더군요. 틈만 나면 엄마 가게에 찾아가서 엄마에게 말동무도 해드리고 일도 도와주던 싹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든 걸 귀찮아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엄마 보러 가는 것조차 싫어하더라고요. 당신 또 장모님 가게 가려고? 모처럼 쉬는데 엄마 좀 도와드리려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저번에 갔으면 됐지 뭘 이렇게 자주 가. 그러지 말고 얼른 장이나 봐서 저녁 차려줘. 이따가 엄마 오시기로 했어. 같이 저녁 먹으려고. 뭐? 아니 그걸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어떡해. 나한테 물어보고 오시라고 했어야지. 에이, 뭐 어때? 우리 엄마가 남도 아니고 당신 우리 엄마 오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는 걸 반기겠니? 어머님 오시면 청소부터 음식까지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건 미리미리 말했어야지. 엄마한테 오늘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나중에 장모님은 보러 가면 되지. 거리도 가까운데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미 오시라고 했는데 뭐 어쩌겠어. 엄마가 당신이 한 닭볶음탕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 장모님 닮아서 그런가 당신 손맛도 알아주잖아.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이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해. 결혼하고 저희 엄마 나몰라라 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물론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크게 내색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남편이 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효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참 웃긴 게 저희 엄마는 뒷전이면서 본인 엄마는 엄청 잘 챙기려 들더군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은근슬쩍 대리 효도를 요구했고요. 시모 음식 솜씨가 영 꽝이니까 뭐든 저더러 하게 했습니다. 시모 솜씨가 좋지 않다는 걸 핑계 삼아 명절 음식이고 제사 음식이고 다 저 혼자 하게 했어요. 시모 힘드니까 이럴 때 며느리 덕보기 하려는 꿍꿍이를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루는 엄마가 반찬이랑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 무거운 걸 낑낑거리며 들고 오시는데 놀라서 버선발로 나가 얼른 도와드렸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이 많은 반찬들은 또 뭐냐고 했더니 남편이 글쎄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먹고 싶다고 전화로 만들어달라고 했대요. 근데 양이 꽤 되더라고요. 둘이 다 못 먹을 양이라 뭘 이렇게 많이 해왔냐고 했더니 시모가 먹을 반찬도 같이 해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모한테 장모님 음식 잘한다고 하니까 시모가 본인도 먹고 싶다면서 같이 만들어달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엄마만 방에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뭐하러 시모 반찬까지 만들어줬냐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죠. 죄다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인데 힘들게 이걸 어떻게 다 했냐고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사돈도 엄마의 음식 솜씨를 좋아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 아니냐고 하셨어요. 시장 가면 물가가 장난 아니라는 걸 실감합니다. 재료 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걸 일일이 손질하고 만드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가뜩이나 가게 일까지 하느라 힘들 텐데 남편의 시모까지 어떻게 챙길 거냐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남편이랑 시모는 계속 부탁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다 괜찮다고 하셨고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정 아니겠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이럴 때 겸사겸사 바쁜 사위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저희 엄마가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도무지 듣질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괜찮다는 말만 하셨어요. 우선 알겠다며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반찬이랑 음식 만들어 오셨으면 이럴 때 남편이 모셔다 드리면 좋잖아요. 엄마 가신다는데 대충 인사하더니 반찬들 맛보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걸 꾹 참고 제가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한바탕 싸웠습니다. 때마침 집에 왔을 때 남편이 시모랑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오려고? 뭐하러? 무거워서 안 돼. 내가 반찬 들고 집에 갈게. 내가 살짝 맛봤는데 진짜 맛있더라니까. 엄마도 먹어보면 엄청 맛있다고 할걸. 장모님이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진짜 최고라니까. 나중에 다 먹고 또 해달라고 해야지. 엄마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만 해. 내가 장모님께 말씀드릴게. 내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셔. 나 되게 예뻐하시거든. 대놓고 우리 엄마를 부려먹겠다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 손에 들린 전화기를 빼앗아 제가 대신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가게 음식 준비하는 것만 해도 힘드시니 다음부터는 반찬 가게에서 사 드시거나 직접 만들어 드시라고 말이죠. 전화를 뚝 끊고 남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시모한테 그리 버릇없게 말하고 뚝 끊어버리면 어쩌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행동 때문에 화난 거냐고 물었고 나는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속이 뒤집히다 못해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소리쳤어요. 진짜 숨도 안 쉬고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조목조목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것까지 모조리 다요. 아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바쁜 엄마한테 부탁까지 했어야 했냐고 했습니다. 거기다 시모가 좋아하는 반찬까지요. 반찬 하나 만드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 시장에서 손수 장봐서 손질부터 만드는 것까지 많은 정성에 돈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위 사돈 입에 들어갈 거라 더 신경 쓰시지 않았겠냐고 했죠. 그럼 고마워서라도 직접 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반찬이랑 음식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웃긴데 엄마 혼자 이 무거운 걸 들고 오게 하냐고 했어요. 오늘 가지고 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천하태평하게 소파에 널브러져 쉬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했죠. 엄마가 끙끙거리며 들고 왔는데 얼른 나와서 대신 들어드릴 생각은 안 하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것도 짜증나고 엄마 가시는데 모셔다 드리지는 못할 망정 반찬 해온 거 맛본다고 정신 팔려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장모가 고생해서 음식 해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냐고 했어요. 밖에서 마시는 저녁이라도 사드리면 안 되냐. 받을 줄만 알고 고마워할 줄은 모르는 것 같다고 된통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전화해서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왜 우리 엄마 고생시키려 하냐고 막 소리쳤더니 본인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냐면서 이해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했다면서 본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화를 내냐고 했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사위로서 사돈으로서 입감 반찬 좀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못하냐고 뻔뻔하게 화를 냈습니다. 진짜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저더러 이런 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냐부터 장모님이 좋다면서 해주신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했어요. 저더러 시모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 엄마만 챙긴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데. 이날 남편이랑 진짜 대판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자잘하게 싸운 일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열 올리면서 싸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 이렇게 싸웠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오만정 다 떨쳐내고 하루빨리 이혼했을 테니까요. 사람은 진짜 싸워봐야 진짜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삐져서 제대로 말도 안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풀어줄 마음 없었고요. 진짜 어이없지 않아요? 화를 낼 사람은 저잖아요. 싸우면서 우리 엄마를 나몰라라 한 건 남편이라며 결혼하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면서 진짜 그동안 참았던 말까지 다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하나하나 따지고 있었냐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삐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의 생신날이 다가왔고 남편은 그제서야 같이 가자며 말을 걸어왔어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 될 것 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를 모시고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우리 부부는 말 한마디 안 하며 냉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뭘 잘한 게 있다고 끝까지 자존심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저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친정엄마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시모랑 엄마의 생신이 비슷한 시기였어요. 2주 정도 차이 났습니다. 저는 시모의 생신날 며느리로서 같이 가줬으니까 남편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엄마 생신이라 같이 식사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미리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본인이 거길 왜 가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거길 왜 가? 그럼 안 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 생신인데 가서 축하 인사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신이잖아. 그럼 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던가. 난 당신한테 사과 안 받아서 이런 기분으로 갈 마음 없어. 뭐? 진짜 어이없네. 나는 뭐 기분 좋아서 어머니 생신 때 같이 가준 줄 아니?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을 해야겠다 싶어서 군말 없이 따라가 준 거야. 고맙게 여겨도 유분수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같이 가줬으면 당신도 똑같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사위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지.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죄송스럽지도 않아? 난 같이 가자고 강요한 적 없어.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 혼자 갈 생각이었다고. 그래서 기어이 안 가겠다 이거야? 나랑 같이 가고 싶으면 사과하라니까.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고 같이 가줄게. 누구는 뭐 가고 싶어서 간 줄 아나. 내키지 않는 거 억지로 따라가서 생신 축하해드렸는데 남편은 이걸로 저와 협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기는 싫고 화해는 해야겠는데 본인 자존심에 용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고 싶었나 봐요.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군요. 우리 엄마가 쥐를 얼마나 예뻐하고 아껴주셨는데 그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감히 엄마의 생신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는 게 혐오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맞나 저마다 자신의 참모습을 숨긴다 해도 이 정도까지 바닥일 줄은 몰랐습니다. 받은 게 있으면 본인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본인 가족밖에 모르는 유치한 마마보이였다니. 이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됐다고 그냥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면 기꺼이 사과하겠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엄마의 생신을 가지고 협상하려는 꼼수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한 이후 엄마한테 사위 노릇 한 번도 한 적 없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해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낼 거냐며
저더러 자존심 그만 부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럼 본인이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겠다면서요. 되도 않는 소리를 들으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사과? 용서? 그건 제가 남편에게 할 말이었어요. 감히 제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나마 남아있던 한 톨의 정마저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놈을 믿고 결혼했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엄마와 저를 속이고 이렇게나 두 얼굴인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속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사과는 개나 주라고 했어요. 사과할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더러 사과를 요구하는 거냐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화해하고 잘해보는 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홀로 집을 나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왔냐며 의아해하셨고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오게 됐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부자연스러운 태도에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남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하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장모님 하면서 엄마를 잘 챙겼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입 싹 닫고 시모만 챙겼습니다. 엄마도 눈치가 빠르신 편이라 남편인 정과 다르다는 걸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생신날 저 혼자 왔으니까 안 봐도 훤하셨겠죠. 저는 좋은 날 괜히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엄마와 생신을 축하드렸어요. 엄마랑 맛있는 것도 먹고 모처럼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소개해 주신 사람이니까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의미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면 말 다 했죠 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제가 서운한 부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귀담아 들을 사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봤자 그때뿐일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혼 상담 받으며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기 병원인데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는데 여러 번 계속 전화 오길래 뭔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쓰러졌다면서 급히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일이고 뭐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급히 도착하니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일하는 간호사를 붙잡고 우리 엄마 왜 그런 거냐고 어디 안 좋으신 거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재 진통제 맞고 겨우 잠드셨다고 했고 몇 가지 검사했으니 결과 나오는 대로 의사가 이야기해 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 옆에 앉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체 무슨 병원에 실려오신 걸까? 머릿속이 다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의사가 제게와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암이라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네? 뭐라고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암이요? 저희 엄마가 대장암 말기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검사 다시 할게요. 말기까지 갈 정도면 그동안 무슨 증사라도 있었어야 하잖아요.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검사를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대장암 말기 맞아요.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대장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요. 암이 다 무서운 거지만 대장암은 본인 스스로도 걸렸는지 모를 만큼 은밀하게 커지는 병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엄마한테 혹시 모르니까 매년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장사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매년 받냐면서 2, 3년에 한 번씩 받으시곤 했죠. 모르셨을 거예요. 본인 몸속에 무서운 병이 자리 잡고 있을 줄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만큼 엄마의 상태는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괜찮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셨고 급히 병원에 옮겨지신 거였어요. 그전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오로지 엄마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닌 거라면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귀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에서 지내며 엄마 곁을 지켰어요. 저희 엄마가 암이라고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나요? 첫 마디가 그럼 앞으로 반찬은 누가 해주냐였습니다. 정말 미친 인간이죠? 장모가 암에 걸렸다는데 반찬이 중요한가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소름이 확 끼치더군요. 심지어 엄마 괜찮으신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괜찮냐고 걱정 섞인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랑은 화해 안 해서 그렇다 쳐도 엄마한테는 따로 찾아뵙거나 연락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하니까 진짜 사람이 맞나. 어떻게 일이 매정하지? 그동안 엄마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들처럼 예뻐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을 이리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나 싶은 게 욕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인간 쓰레기라는 걸 인증한 셈인데 회사 휴직하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면서 그것부터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오만정이 떨어지다 못해 아주 쓰나미처럼 싹 씻겨나갔어요. 내가 진짜 이 인간이랑 하루빨리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엄마 아프신 와중에 이혼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엄마 일만 마무리되면 너는 그냥 바로 갈아치워버린다라며 잔뜩 벼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너한테 빚질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걸로 구차하게 굴지 몰랐지만 제가 남편한테 기댈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큰 소리 쳤습니다. 조금도 너한테 기댈 생각 없다고요. 휴직했어도 예정대로 생활비 꼬박꼬박 낼 테니까 지금처럼 뭘 하든 서로 상관하지 말고 알아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살 거냐면서 혼자 또 난리치더군요. 사과 한 번이면 되는데 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 내가 장모님한테 사위 노릇 안 하는 건 다 제 탓이라는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저랑 엄마랑 무슨 상관이죠? 저는 저고 엄마는 엄마잖아요? 아무리 저랑 싸웠다고 해도 사위로서 제 할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부모한테 남편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의 감정은 다 배제하고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저한테 삐졌다고 아주 오만 일을 다 내는 거 있죠?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엄마를 봐서 꾹 참고 오로지 엄마의 간병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엄마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지기만 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터라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한계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고 뭔가 더 해줄 수 없다는 무력함에 울부짖었습니다. 저와 엄마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연락 한 통도 없었고요. 오히려 잘 됐죠. 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혼을 결심한 후로 남편과 나눈 대화 모든 걸 녹음하고 증거로 남겨줬습니다. 그래야 저한테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엄마를 찾아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웠어도 아무리 제가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해도 딱 한 번만 엄마 좀 들여다봐 줬으면 싶었어요. 그래야 엄마가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갔습니다. 자다가도 불안한 마음에 중간중간 괜찮은지 엄마를 계속 살펴봤어요. 이때 제 마음은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힘든 줄 알면서도 하루만 더 내 곁에 있으면 하고 바라게 됐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남은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결국은 제 곁을 떠나셨어요. 시간에게 빌어 조금이라도 더 제 곁에 남아주시기를 바랐지만 고통을 이겨내다 지친 얼굴로 눈을 감으셨고 그제야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엄마 곁을 지키면서 저는 조금씩 엄마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진짜 현실을 맞이하게 되니 준비한 게 다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한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든 법이에요.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을 잘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이 나타나서는 뻔뻔하게 제 옆에 서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네가 여길 왜 오냐면서 한바탕 난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본 모양이에요. 글쎄 저 모르게 아주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더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도 엄마 장례 다 끝마치고 알게 됐습니다. 엄마를 좋은 곳에 모셔두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남편과의 이혼 문제도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저를 아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요. 집에 딱 도착했더니 신발장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 있었고 집안 살림들이 제멋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방에서 시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가 왜 여기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본인이 모시고 왔다고. 앞으로 시모랑 같이 살 거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래도 야,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자고. 당신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모시고 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왜 모시고 왔냐고. 그야 걱정돼서 그렇지.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하시고 엄마 혼자 집에 계시는데 그럼 걱정 안 돼? 장모님 일 겪고 나니까 있을 때 잘해야겠더라. 나중에 돌아가시면 엄청 후회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우리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지. 그리고 엄마 모시고 살면 당신도 좋잖아. 장모님한테 못다한 효도 우리 엄마한테 해드리면 되니까. 엄마가 또 자기를 오죽 예뻐하셔. 진짜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잖아. 이참에 당신도 우리 엄마를 장모님이다 생각하고 지내. 이게
남편이란 인간이 제게 한 말입니다.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제게 거짓말 안 하고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본인한테 사과를 안 해서 풀어주기 싫은데 장모님이 그렇게 되고 힘들 텐데 남편으로서 어떻게 계속 꽁에 있겠냐며 그동안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인심 쓰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의 이혼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모든 게 지쳐있을 때라 잠시 숨 좀 고르고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하루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음 뒤숭숭한데 별게 다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짜증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알겠다고 했고 그놈의 효도 지금 당장 하자고 했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효도 여행부터 보내드려야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더 신나서 난리치더군요. 뭐? 효도 여행?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 그렇게 보내드리고 반성 많이 했나 보네. 그래, 당신이 생각해도 하나뿐인 시어머니한테 너무 무관심했다 싶지? 그래, 이제라도 잘해드리면 돼. 엄마한테 효도여행 보내드리겠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보내드릴 거면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준비해서 보내드리자. 안 그래도 요즘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셨거든. 나 혼자 여행비 책임지는 게 부담됐는데 당신이 같이 보태주면 나야 좋지. 부담도 확 줄고. 남편은 그저 좋다고 허허실실거렸고 저는 쇳물도 당김에 빼자며 당장 효도여행 보내드릴 준비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빨리 준비하냐면서 놀라다가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랑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나하던 남편. 저는 마음속으로 실컷 웃어라 생각하고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효도여행 보내주려고 이러냐고요? 아니죠. 제가 미쳤나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즉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룰 게 뭐 있겠어요? 같이 이혼 접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아 법원 앞에 멈추니까 남편이 놀라서 여긴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내 엄마 효도여행은 내 돈으로 알아서 보내라고 했어요.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너 같은 놈이랑 내가 왜 같이 사니? 더 이상 그럴 이유 없어. 사실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너랑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오늘 엄마 납골당에 모시고 온 내게 뭐? 엄마한테 못다한 효도를 네 엄마한테 하라고? 넌 하나뿐인 장모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대리효도하라고? 네 엄마는 네가 알아서 챙겨. 나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 아파서 그러고 있을 동안 네가 사위 노릇 한 적이 있어? 남편 노릇을 한 적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떠넘기려 들어? 그래도 덕분에 고맙게 됐어. 이게 다 증거가 돼서 유책 배우자로 몰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미룰 것 없이 여기서 이혼하자. 나랑 끝내고 네 엄마 효도여행은 네 손으로 직접 보내드려. 하나뿐인 아들 이혼 기념으로 보내드리는 여행이라고 꼭 전하고. 법원 앞에서 남편한테 온갖 말을 다 퍼부으며 진짜 말로써 흠씨 두들겨 팼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전부 사실이잖아요. 사과는 무슨 사과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사과 타령하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겉과 속이 다른 너 같은 놈과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내 소원이라고 속 시원하게 소리쳤더니 잔뜩 놀라서는 토끼 눈으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전부터 변호사한테 상담 다 받아놨고 증거까지 계속 확보해둬서 시간 싸움할 거 없이 좋게 도장 찍자고 했어요. 안 그러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정말 자신과 이혼할 생각이었냐면서 별것도 아니고 조금 싸운 거 가지고 무슨 이혼이냐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럼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나 봐요. 우리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글쎄 사람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본인은 이혼 생각이 없고 저 없이 살 자신이 없다는 소리까지 해댔습니다. 그럼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이러냐며 버스 떠났다고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쳤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시 보낼 테니까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바로 소송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할 마음이 있다면 같이 법원에 들어가서 접수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울며 불며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아주 생난리를 쳐댔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하자 떼쓰는 애들처럼요. 사람들 눈도 있고 너무 창피해서 그냥 길에 버려두고 저 혼자 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짐을 대충 챙겨서 엄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날 엄마 집까지 찾아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귀찮게 했고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계속 문 앞에서 귀찮게 하길래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네요. 남편은 앞으로 뭐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각서까지 쓸 기세였고 그동안 본인이 한 행동을 다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본인이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군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그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뚱으로도 안 듣고 합의할 의사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죽어도 안 된다면서 계속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죠. 이혼 소송 한번 해보니까 정말 못할 짓이더군요. 시간이며 돈이며 여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인간과 끝장낸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얻어냈고 그 인간과 깨끗하게 남남이 되었죠. 거기다 저는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그 인간은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도 짜증나서 엄마 집 처분하고 아예 이사까지 해버렸어요. 어차피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라 계속 있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고 번호까지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마음도 잘 추스르고 있고요.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믿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제꼴납니다. 신중하게 살펴보고 현명하게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